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CNBC는 연준의 9월 정례 회의를 앞두고 잭슨홀 미팅, 고용 지표, 주택 관련 지표 등이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잭슨홀 미팅을 통해 향후 통화 정책의 얼개를 알 수 있고 고용 지표는 연준의 금리 인하 폭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주택 관련 지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의 우려를 다시금 자극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한 이후 오히려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일 수 있다는 월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투자 리서치 회사인 MRB 파트너스 전문가에 따르면 과거 주가 흐름을 분석했을 때 경기 침체 선행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을 경우 주가는 첫 인하 3에서 6개월 후 하락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경기 침체가 아닌 인플레이션 둔화에 따라 금리를 인하한다면 증시는 상승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투표권을 가진 온건 비둘기파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현재 시간 18일에 진행된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경제 지표는 인플레이션이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금리를 낮추자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또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둔화하고 있지만 활력이 약하지는 않다며 경기 침체에 선을 그었습니다. 주요 경제국들의 금리 인하 시기와 비교한 질문에 대해선 연준의 점진적인 금리 정책은 신중한 것일 뿐 약하지도 느리지도 뒤처지지도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에 투표권을 갖게 되는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가 미국 대선 후보들의 경제 공약을 평가했습니다. 두 후보 모두 물가 억제를 핵심 경제 공약으로 삼고 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의 공약 중 식료품 대기업들의 과도한 가격 책정을 연방 차원에서 금지할 것이란 부분에 대해선 높은 가격은 기업의 이익 동기로만 설명할 수 없다고 꼬집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정책에 대해서는 관세는 비용을 높이고 가격을 인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현재 미국 시장은 지난 폭락장의 하락분을 대부분 다 만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사상 최고치 행진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 있을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어떤 힌트를 줄 것인지 시장은 현재 여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또 현재 지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시장이니만큼 이번 주에 발표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또 주택 판매 지표가 발표 이후에 또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또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뚜벅뚜벅 걸어가야 하는 것인지 저희 해선시대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뉴욕의 3대 지수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지표 일정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해선시대 주요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잠시 후 23시에는 경제조사기관 컨퍼런스 보드가 미국의 7월 경기 선행지수를 공개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8월의 대출 우대금리를 발표합니다. 15시에는 독일 연방통계청이 7월 생산자 물가지수를 내놓습니다. 17시에는 유럽중앙은행이 유로존의 6월 경상수지를 공개합니다. 18시에는 유로스타트가 유로존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합니다. 네, 주요 경제지표 일정 만나보고 오셨고요.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은 또 어떤 마스터와 함께하는지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해외 선물계 1타 강사 성견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자, 이번 주는 굉장히 중요한 한 주입니다. 특별한 지표는 없는데 우리 잭슨홀 미팅이 있죠. 잭슨홀 미팅 못 들어보신 분들 그리고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예전부터 잭슨홀 미팅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미팅, 어떤 회의 이런 게 지금 몇 년 동안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다
있을 겁니다. 잭슨홀 미팅에 관해서도 오늘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고요. 앞으로 금리의 방향성이라든가 거시경제학적인 어떤 흐름 오늘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의 방향성과 관련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또 힌트를 내놓을 수 있는 잭슨홀 미팅 계속해서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를 하셨었는데요. 오늘 해선시대에서 이 잭슨홀 미팅이 갖는 의미와 또 우리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매매를 해야 하는지 짚어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해선시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선물 차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주택지표 발표 후에 초반에는 하락했지만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다시금 상승했고 강보합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번 주에 여러 이벤트를 앞두고 오늘은 다소 관망하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장 이후에도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개장 이후 10시 38분경 19,544선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만 다시금 회복을 하면서 현재 시점에서는 0.03% 정도 하락한 약 보합권인 19,60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해서 이슈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선물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번 주의 주요 경제 이벤트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잭슨홀 심포지엄인데요.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인하 속도와 폭에 대한 신호를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잘 살펴보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 미국 경제 지표입니다. 매주 목요일에 항상 있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잘 살펴보셔야죠. 그리고 또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를 알 수 있는 7월의 FOMC 회의록 등 이런 경제 이벤트들도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세 번째는 민주당 전당대회입니다. 오늘부터 시카고에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는데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관련 정책들이 트레이딩에 이용이 될 수 있으니 이러한 부분도 체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PMI가 발표되는데요. 지난번처럼 부진한 PMI가 또 한 번 발표될 경우에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금 불거질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살펴보시고요. 자, 마지막은 에너지 시장입니다. 유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동발 리스크, 또 가스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럽의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 가능성 등 관련해서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또 관련한 내용들 마스터님께도 하나하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일단 중요한 5가지 이슈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건 잭슨홀 미팅이겠죠. 네, 그렇죠. PDP 잠깐 좀 볼까요? 네. 자,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2022년부터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 잭슨홀 미팅이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굉장히 설레실 수도 있어요. 자, 2022년으로 일단은 좀 가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2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 우리가 2020년에서 2021년까지 연준은 특히나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죠. 금리 인상 절대 없다.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우리가 테이퍼링이 있었어요. 테이퍼링이 있었고, 이 테이퍼링은 자, 제가 주말 특강에서도 굉장히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시장이 있습니다.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을 하죠. 유동성을 공급을 합니다. 유동성을 공급을 할 때, 자, 첫 번째. 그러니까 유동성이 공급이 될 때 첫 번째, 이 들어가는 물줄기예요. 이게 돈이 들어가는 물줄기인데 이 시장에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기 때문에 돈을 줄여야 됩니다. 돈을 줄이려면 두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시장으로 들어가는 이 돈이 줄게 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들어가는 돈을 줄이고 이게 먹히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장에서 인위적으로 돈을 빼는 두 번째 작업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돈을 빼는 두 번째 작업. 자, 첫 번째, 돈을 줄이는 작업이 테이퍼링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 이 테이퍼링이
먹히지 않았을 때, 이 통화 정책이 먹히지 않았을 때 두 번째, 시장에서 돈을 빼가는 효과를 갖추는 게 바로 금리 인상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자, 그래서 2020년과 2021년에 페드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은 절대 없다, 협상 테이블에 절대 없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죠. 하반기까지, 21년 하반기까지 계속 얘기했는데 이 하반기 때 뭘 했냐면 테이퍼링을 한 겁니다. 돈이 들어가는 물줄기를 좁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을 확 줄여버린 거죠. 유동성 공급을. 이게 안 먹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하거든요. 자, 근데 통상적으로 테이퍼링을 시행을 하고 한 6개월 정도 일단 봅니다. 6개월에서 많으면 한 1년 정도 봅니다. 왜? 돈을 줄였기 때문에 시장에서 진짜로 이 돈이 줄어드는지를 봐야 되죠. 그죠? 그게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봐요. 근데 이거를 3개월 만에 끝내버렸어요. 3개월도 안 돼서. 테이퍼링을.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유추를 그때 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굉장히 다급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미국의 입장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늦었거든요. 왜 늦었느냐? 42년 만에 온 공식적인 인플레이션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몰랐던 거예요. 이게 진짜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했는지, 이게 진짜 우리한테 닥친 현실인지 미국도 잘 몰랐던 겁니다. 왜? 42년 만에 처음 인플레이션이 도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응이 좀 늦었고, 테이퍼링이 조기 종료되고 바로 뭡니까?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켜봐야 되는데 이거 건너뛰고 바로 금리 인상을 2022년 2월부터 시행을 한 겁니다.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해되시죠? 자,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이 스토리라인이 2022년에 금리 인상을 했는데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할 것이냐 몰랐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몇 프로, 지금 이제 현재 20개월 동안 지금 1년 넘었죠? 1년 넘게 지금 13개월 동안 약 13개월입니다. 지금 5.5%. 미국의 그 기준금리는 5.5%거든요. 근데 금리 인상을 그럼 과연 금리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릴 것인가? 요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였죠. 금리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려야 될 것인가? 그 예전 같은 경우에는 19%까지 올렸거든요. 80년대. 근데 이것도 이제 예전에 그 앵커님께서는 젊으셔서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국민은행, 우리나라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도 담보대출이 30%가 넘었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네. 이율이. 네. 그러니까 미국도 80년대에는 19%까지 갔었어요. 기준금리만. 그러니까 시중금리 말고. 시중금리는 이거보다 훨씬 더 높여야죠. 왜냐? 은행들도 마진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이거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굉장히 고금리였거든요. 근데 2022년에 들어서 금리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높일 것이냐. 이 상한선 맞추는 게 한때 좀 전문가들 사이에 유행이었는데 제가 이때 이제 한 3.5% 정도까지 말씀드렸어요. 제가. 지금 5.5%죠. 사실은 이때 제가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저 또한. 저는 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려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사람인데도 2%나 차이가 나게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금리가 높아지면 제가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자세히 드렸죠. 미국 부채. 미국의 부채가 굉장히 심각하다. 미국의 부채가 4경이 넘는다. 그죠? 5경 가까이 되거든요. 지금 조금 있으면. 5경 가까이 되고 1년에 약 한 120조 정도 이자로 나갑니다. 1년에 미국이란 나라는 숨만 쉬어도 120조가 이 5경이란 부채 때문에 나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120조가 나가면 금리가 높아지면 여러분, 네. 금리가 높아지면 이자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예,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죠? 대출 받으시니까. 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5.5%에 대한 금리가 계속 높아지는 거고 기준금리가 높으면 높아질수록 미국이란 나라가 1년에 내야 되는 이자도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4%가 넘지 않는다. 이렇게 일단은 전문가들이 많이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5.5%까지 치솟았습니다. 자, 2022년 금리 인상을 시작하고 굉장히 많은 횡보를 보였습니다. 어떤 프레임에 갇히지 않은 횡보를 보였는데 이 프레임에 갇히지 않는 횡보를 선언한 게 이제는 그 전에는 인플레이션이 아무리 높아도 금리는 적절하게 안정적으로 그리고 천천히 올릴 것이다 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근데 바로 2022년 8월 잭슨홀 미팅은 항상 8월에 있습니다, 여러분. 8월 잭슨홀 미팅에서 뭡니까? 파월이 전 세계 금융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때 제 기억으로 5분이 안 됐던 것 같은데 9분이었나요? 10분이 안 됐습니다. 10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자기 할 말만 하고 딱 내려갔습니다. 질문도 안 받고. 전 세계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겁니다. 제가 정리해드린 거예요. 금리 올려서 인플레 잡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1970년대와 80년대 미국은 전쟁 후유증으로 인해서 인플레가 굉장히 높던 시절, 오일 쇼크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던 시절, 베트남 전쟁의 패배로 인해서 고인플레이션이 치솟던 시절에 페드 전 의장인 폴 볼커가 금리를 19%까지 올리면서 기준금리를 19%까지 올리면서 그 살인적인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잡고 미국의 달러가 전 세계의 기축통화가 되는데 핵심 토대를 만들었던 인물을 따르겠다라고 오피셜로 얘기를 한 게 바로 2022년 잭슨홀 미팅이었어요. 그래서 뭡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는데 이걸 뭘로 찍어 누른다고요? 금리로 찍어 누르겠다라고 잭슨홀 미팅 때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필립스 곡선이죠. 뭡니까 이게? 인플레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의 관계.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면 실업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요 필립스 곡선을 따른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실업률이 높아져야 된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경기 침체를 예고했습니다. 잭슨홀 미팅 때. 이게 뭐예요? 2022년 8월. 2022년 8월에 잭슨홀 미팅 때 나온 굉장히 쇼킹한 사건이었다. 23년은 별거 없었고요. 그래서 24년 잭슨홀 미팅 때는 한 가지 또 전환점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지금 금리 인상의 후유증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것이냐에 대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금리 인하를 언제 정도 할 것이냐에 대한 답을 줄 것인가. 물론 9월이라고 못 박지 않을 가능성은 굉장히 커요. 9월이라고 못 박을 것 같지는 않은데 대신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할 겁니다. 뉘앙스를 보면 여러 가지 지표들, 특히나 이제 노동 지표, 실업 지표, 그 다음에 소비 지표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지표들을 보고 나서 금리 인하의 시점을 논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9월 금리 인하설에 대한 어떤 언급을 분명히 할 것이다. 그리고 자, 우리 하여튼 금융은 기대잖아요. 기대.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발언을 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를 거란 말이에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 지금 30개월 만에 거의 2.9%까지 왔거든요. 9.1%에서 30개월 만에 거의 이제 2.9%까지 떨어졌고 페드의 목표는 지금 뭡니까? 목표 치수는 2.0%란 말이에요. 조금 남았거든요. 조금 남았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버리면 실제 인플레이션 2.9%의 인플레이션이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3.1%, 3.2%, 뭐 3.3%로 오를 수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르면 금리 인하 못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금리 인하의 시점을 얘기하면서 금리 인하가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이지 않는 어떤 소스를 줄 것이냐. 이 소스가 뭡니까? 우리 현물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 왜? 파월은 아직도 시장의 안정을 택하면서 지수가 오르기를 바랄 수 있을 겁니다. 파월이 아니더라도 옐런이 그렇겠죠. 예. 옐런은 시장이 안정화된 상황에서 지수가 오르기를 바랄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게 모든 것들이 실현이 되면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에 대한 어떤 해답, 예상. 이런 것들을 이번 2024년 잭슨홀 미팅에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이게 사실은 현재 시점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렇게 일단은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잭슨홀 미팅 어차피 제가 이제 이거 해석 다 해드릴 건데 이번 주 말이나 이제 다음 주에 해드릴 겁니다. 2박 3일 동안 일단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시점이나 금리 인하 시 기대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기 침체에 관한 언급을 어떻게 하는지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고 현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하시면 이런 것들 거시적으로 일단은 보실 수 있는 안목을 좀 기르실 수 있겠다. 그리고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하니까 내일 또 이제 공개 방송 있지 않습니까? 공개 방송에서도 제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번 주에 있을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인하의 시점과 그리고 금리 인하를 했을 시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지 않을 만한 그런 소스를 주는지 그리고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 집중해서 살펴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잭슨홀 미팅 이후에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는데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는 또 성겐 마스터님이 짚어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이죠. 미국 경제 지표도 중요하다라고 기사에 써 있습니다. 있었는데 어떤 경제 지표 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은 이번 주 주요 지표 일단은 조금 다시 보죠. 네. 주요 지표 PDP 통해서 일단 보겠습니다.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목요일은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지금 있죠? 목요일 날 9시 반에 있습니다. 요거 일단은 중요하고 22시 45분에 구매자 관리 지수와 서비스 구매자 관리 지수가 있는데 요거 잘 들으세요. 자, 실전 매매 하시는 분들. 실전 매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서 끝내셔야 돼요. 사실상. 여기서. 21시 30분 정도에 매매를 딱 끝내셔야 돼요. 10시 전에. 왜냐? 22시 45분부터는 굉장히 많이 흔들릴 겁니다. 22시 45분부터 23시, 24시까지는 시장이 굉장히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실전 매매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끝내셔야 돼요. 여기서. 그리고 이거 보지 마시고 새벽 이제 우리가 약속의 2시라고 요즘에 이제 일컫는데요. 새벽 2시에 움직임이 굉장히 좋거든요. 차라리 이제 이 중간 시간을 붕 띄워두시고 그냥 새벽 2시에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공부하고 싶다. 요건 이제 실전 매매였고 내가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조 구매자 관리 지수와 서비스 구매자 관리 지수를 잘 보셔야 되겠죠. 자, 이유는 뭐냐면, 자, 지표를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제조업에 종사하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 구매 관리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마다 구매 담당자들이 있잖아요. 구매 담당자들한테 앙케이트를 하는 거예요. 자, 구매 담당자들이 어떤 뭐 건설업체에 혹은 무슨 제조업에 구매 담당자들이 발주를 많이 넣는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경기가 좋다라는 거죠. 발주를 많이 넣으면. 발주를 별로 안 넣으면 경기가 나쁘다는 거고. 서비스 구매자 관리 지수 마찬가지입니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그 카테고리 안에 구매를 담당하는 관리자들이 경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기업에서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어떤 구매 담당자들이 우리 회사에 필요한, 우리 회사가 조립을 하는, 완제를 하는 어떤 물품에 필요한 것들을 구매하는데
그걸 많이 구매하면 경기가 좋은 거고, 그죠? 많이 구매하지 않으면 경기가 나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표는요, 여러분 굉장히 간단해요. 이것만 해석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이 해석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표 교육을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표 교육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서비스 구매자 관리자 지수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공부 차원에서 보시면 되고, 자, 이게 진카입니다. 금요일 23시 파월 연설. 요게 이제 진카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잭슨홀 미팅은 그 전부터 일단은 시행을 하면서 9시에서 9시 반 정도 변동성을 좀 주지만 파월 연설, 제가 이제 긴 시간 바로 앞전에 설명드렸던 파월 연설, 여기에서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건 제가 2022년부터 22년, 23년 2년 동안 계속해서 제가 해석을 해드리고 어떤 매크로 시장 분석을 계속적으로 해드리고 있거든요. 요것도 이번 주 정도, 이번 주 이제 주말 정도, 제가 항상 주말 특강을 하잖아요. 이번 주 주말 정도 파월 연설문 제가 원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매크로 시장 분석 어떻게 될 것인지, 거시경제학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과연 페드의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내일 공개 방송 때부터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요거 이번 주는 아주 완벽하게 마스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비단 해외 선물, 국내 선물 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고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도 현물 하시는 분들, 주식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숲을 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꼭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요 지표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잘 살펴보시고요. 파월 의장의 또 연설 이후에는 어떻게 우리가 어떤 부분을 초점을 맞춰서 봐야 하는지 이런 부분도 주말 특강 때 또 짚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은 또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관망 사인 역시나 월요일이니까 그런가요? 아니면은 오늘 주요 지표들을 앞두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합에서만 움직여서 관망인 건지 어떻게? 지금 네. 이제 여러분들께서 나스닥을 굉장히 조금 많이 하시기 때문에 나스닥 분봉 차트 잠깐만 보면 네. 이제 매도 방향으로 일단은 지금 좀 쏠리고 있어요. 23시 이후에 지금 쌍봉 찍었죠? 쌍봉 찍은 다음에 매도 방향으로 일단은 조금 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 좀 제가 그려드리겠습니다. 요거를 보시면 여기 지금 쌍봉을 찍은 다음에, 그죠? 쌍봉을 찍은 다음에 지금 쌍저 일단 요거 형성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일단은 어떻게 뚫느냐, 요게 이제 굉장히 큰 관점이 일단은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는데, 자, 일봉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을 보면, 자, 5일선과 21선입니다. 빨간색은 60일선이고요. 5일선과 21선이 골든 크로스 하면서 위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가 이제 V자 반등 일단 나오고 있죠. 근데 V자 반등이 다 나온 건 아니죠. 왜냐? 여기까지 일단 올라야 돼요. 2980 요 라인까지 와야 진정한 V자 반등이 일단은 될 거고, 자, 시장은 잭슨홀 미팅에 굉장한 잭슨홀 미팅 전까지 굉장히 조금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월, 화, 수 대표적인 지표가 일단 없어요. 대표적인 일단 지표가 없고, 잭슨홀 미팅 아까 금요일 날 23시죠? 금요일 날 23시부터 파월 의장이 연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향배가 갈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소비자 물가 지수. 자, 저번 주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얼마나 흔들었습니까? 그죠? 시장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다는 얘기예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난 다음에 시장이 움직였어요. 시장의 방향성이 터졌습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극도로 자제하는, 굉장히 이제 짠물 매매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성견 선생이 얘기해주는 그 한 자리, 내가 배운 한 자리, 그 한 자리만 들어가는 그런 연습을 일단 하셔야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잭슨홀 미팅이 지금 금요일 날 23시에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요일 23시까지 굉장히 많이 흔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매매가 굉장히 어긋날 수가 있어요. 이번 주에는. 자, 매매가 굉장히 어긋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극도로 참으시면서 내가 아는 그 한 자리를 위해서 하루를 쓰시는 그런 현명한 매매를 일단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굉장히 많이 흔들릴 수 있다. 이 점 일단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굉장히 조심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일단 이렇게 제가 이번 주 큰 그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잭슨홀 미팅 전까지는 변동성이 또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으니 관망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크루드 오일의 현재 시세와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선물 차트 보시겠습니다. 중국의 경제지표 부진과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요일 날 하락 마감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장 이후에 보합권에서 움직이다가 현재는 하락폭을 조금 키운 상태입니다. 컨퍼런스 보드가 집계한 경기 선행지수가 마이너스 0.6%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하락폭을 조금 더 키운 모습인데요. 11시 18분경에 74.85달러 선까지 내려가기도 했고요. 현재는 0.71% 정도 하락한 74.99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선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바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네, 5일은 왜 관망일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관망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시간대가 네. 관망 사인을 드릴 수밖에 없는 시간대고 어, 그 일봉상으로 보면 지금 여러분들 잠깐 PDP 볼 수 있나요? 네. 네. 이거 지금 차트를 제가 조금 봐드리면 자, 여러분 제가 몇 가지 기준선들을 지금까지 그어 드렸는데 지금 딱 보시면 뭐예요? 박스장이에요. 박스장입니다. 박스장. 그리고 위에는 지금 여기를 제가 그어 드렸는데 요 정도, 그죠? 요 정도. 여기하고 여기 요 정도의 박스장을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박스장, 여기에 박스장 하면 80달러 선, 상방으로는 80달러 선, 그리고 하방으로는 한 70, 보수적으로 73달러 선 이렇게 US 달러, 80에서 73달러 선에서 일단은 계속적으로 횡보 박스를 그릴 가능성이 많다. 이건 이제 중기 전략입니다. 단기 전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얘가 이게 이제 21선이고 얘가 이제 5일선이거든요. 일봉입니다. 5일선이 21선을 넘었는데 여기서 뭡니까? 중요한 거. 일목이에요. 일목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제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리는 이 그물대는요, 매물대입니다. 매물대이기 때문에 이 그물대의 하단, 그물대 상단 매물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지워 보시면 보세요. 매물대 맞고 떨어지잖아요. 그죠? 여기 매물대 맞고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기 뚫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일단은 움직인다. 근데 지금 뭡니까? 지금 데드크로스 나오거든요. 데드크로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지금 이제 74.90달러 정도 돼요. 현재가가 74.90달러, 7월물 기준입니다. 7월물 기준으로 74.90달러인데 제가 여기다 그거 드렸죠? 72. 보수적으로 한 73달러. 그죠? 73달러. 자, 73달러까지 일단은 열려 있어요. 이해되시죠? 지금 큰 모멘텀이 없거든요. 지금 이란하고 가장 큰 이제 모멘텀, 이란이랑 이스라엘 이슈 있는데 굉장히 좀 잠잠해졌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잠잠해졌죠. 자, 그런 큰 모멘텀, 수요와 공급 이론에 대한 큰 모멘텀이 없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가격 형성될 경우의 수가 굉장히 높다. 그러면 뭡니까? 지금 현재 74.90달러에서 보수적으로 한 73달러까지 여기에서 가격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관망 사인을 든 거는 뭐냐면 잘 들으세요. 관망은 오늘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주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관망 사인을 드린 거고 중기적으로 보면 요 라인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 라인 여기는 80달러잖아요. 80에서 73달러 중기 라인, 단기 라인은 74.90달러 현재 74.90달러에서 밑으로 73달러 라인 요 사이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단기, 중기 이렇게 일단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일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기적으로 봤을 때 5일 같은 경우는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겠다라고 보셨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관망하시는 게 좋겠고 현재 데드크로스가 나오고 있고 큰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73달러까지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크루드 오일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금으로 넘어가서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역시나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금 선물 차트 보시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오늘도 개장 전 2,549달러까지 터치를 한 금 선물인데요. 하지만 오늘 개장 이후에 뚜렷한 추세를 잡지 못하고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0.08% 정도 하락한 2,53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역시나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약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금인데요. 마스터님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자,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금은 왜 매수인가요? 자,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단기, 중기 일단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월요일 날 제 방송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시간이 주요 시간대가 지난 다음에 방송을 해요. 안타깝게도. 물론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이제 썸머타임 해제가 되면 11월부터죠. 장중에 일단은 판단을 할 수 있게끔 11시 반에 시작하니까요. 네. 그때는 미장이.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제가 매수를 든 이유가 뭐냐면 자, 보세요. 일본 캔들입니다, 여러분. 일본 캔들인데 어떻습니까? 상승하고 눌림 주고, 그죠? 상승하고 눌림 주고, 그 다음에 상승했습니다. 고점은 계속 높아지고 있고 이평선의 흐름을 따라서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전형적인 뭡니까? 상승 패턴이에요. 상승 패턴은 여러 가지가 있죠.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상승 패턴이 정말 어렵습니다. 진짜. 자, 나스닥 상승 패턴을 한번 잠깐 제가 볼게요. 네. 나스닥 상승 패턴을 여러분들한테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나스닥 상승 패턴 같은 경우에는 쉬워요, 이게. 뭐예요? 이평선을 기준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평선을 장기 이평선을 안고 간단 말이에요. 장기 이평선을 안고 가면서 매수 방향으로 계속 흐름이 이어지는데 골드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굉장히 어렵게 갑니다. 여기 제가 체크해드린 바와 같이 고가 뚫고 크게 눌림 주고 고가 뚫고 크게 눌림 주고 고가 뚫고 지금 가고 있다. 고가는 계속 뚫고 있는데 그리고 저가는 계속 높여가고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눌림을 크게 준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매수예요. 장기적으로는 매수 받습니다. 그리고 장기 혹은 중기적으로 매수입니다. 왜? 눌림 주고 가고 눌림 주고 가고 눌림 주고 가기 때문에. 이것도 패턴상으로 어떻게 가겠어요, 여러분? 눌림 주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항상 패턴 연습을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아, 이제는 이 패턴이 안 통하겠지. 그래서 밑으로 쭉 빠져서 매도 쳐야겠다. 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패턴 따라 그냥 가시면 됩니다. 컷이 나더라도. 그러면 자, 갔다가 수렴과 발산 제가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수렴했다가 발산하고 수렴했다가 발산하고 패턴이 계속됐다가 어떤 패턴을 깨고 쉼이 있은 다음에 다시 어떤 패턴을 만들어서 가거나 매도 방향으로 가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봉상으로 골드 일봉상으로는 계속적으로 눌림을 주면서 위로 뻗는 모습을 일단은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매수 방향의 힘이 더 세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해외 선물은 해서는 어쩔 수 없이 월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단타가 위주가 되는 게 맞습니다. 단타가 위주가 되는 게 맞겠죠. 자, 오늘 일봉 보세요. 어떻습니까? 음봉이에요, 음봉. 일봉상으로 음봉이 뜬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 음의 기운이 매도 쪽으로의 기운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무리 중장기적으로 패턴이 매수 쪽이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단타 치실 때 첫 번째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일봉입니다. 일봉.
일봉이 무슨 색깔이냐? 일봉이 빨간색이면은 어떻게 해요? 매수 방향이 센 거고 파란색이면 어땠습니까? 매도 방향이 센 겁니다. 아까 일봉 보여드렸죠, 여러분. 매도 방향입니까? 매수 방향입니까? 매도 방향이죠. 왜? 파란색이니까. 그래서 이런 차트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물론 주요 시간대가 한 21시부터 요 주요 시간대인데 굉장히 좀 많이 흔드는 이런 구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럽장부터 보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어디 들어가셔야 돼요? 제 기법대로 여기 들어가셔야 됩니다. 수렴과 발상 기법에 의해서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획득하시면 돼요. 이 부분 획득하시고 뭡니까? 이 부분에서 한두 번 정도 붙으시고 안 되면 그냥 땡 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이끌어 가셔야 된다.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결론적으로는 첫 번째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일봉 캔들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차트 보여드렸잖아요. 매수의 힘이 강한 건 맞다. 자, 단. 나스닥도 그렇고 골드도 그렇고 지금 신고점을 계속 경신했거든요. 신고점을 경신하면 어떻게 돼요? 매도의 힘이 더 세질 수밖에 없다. 왜? 신고점을 계속 갱신했으니 이제는 여기에서 떨어지겠지. 그래서 매도 포지션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밑에서 매수를 잘 잡고 있어서 수익이 났으니 이제 계속 올랐으니 내가 수익이야. 수익 구간이야. 거기다가 이제는 조금 떨어지겠지 하는 마음에 내 매수 포지션을 청산하는 거죠. 그럼 이것도 뭐예요? 매수 포지션 청산. 매도 세력이 크고 플러스 뭡니까? 매수 포지션을 청산한 거는 뭐예요? 이것도 매도죠, 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신고점을 계속 갱신하면 매수의 힘은 강하되 매도의 힘도 만만치 않게 눌러줍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단타의 영역이라고 제가 단기가 아니라 단타의 영역이라고요. 단타의 영역은 뭡니까? 당일의 일봉 캔들. 당일의 일봉 캔들로 방향성, 힘의 방향을 예측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매매하실 수 있는 그런 키포인트가 된다라고 팁을 일단은 드리도록 하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화요일 날 공개 방송 내일 할 때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일단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말씀 지금 네. 죄송한데 그럼 오늘 매수 사인 들어주신 거는 중장기적으로 들어주신 건가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네. 단기적으로는 사실 지금 보시면 안 돼요. 예, 지금 캔들 보시면 들어갈 자리 전혀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매수 사인 제가 일단은 드렸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패턴을 깨면 또 바뀔 겁니다. 그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들어갈 자리가 나오고 있지는 않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형적인 상승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으니 매수로 보면 되겠다라고 팁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또 성현 마스터님이 잘 하시는 부분이죠. 항생과 관련해서도 전략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대출 우대금리 또 발표가 있기 때문에 내일도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항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단은 답을 조금 드릴게요. 답을 드릴게요. 항생이 요즘에 좀 문제예요. 되게 많이 흔들거든요. 흔드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법이 4가지가 있습니다. 5일선 기법, 그렇죠? 5일선 기법, 21선 기법, 그리고 수렴과 발상 기법. 그리고 뭡니까? 마지막으로 이 3가지를 총체한 아우르는 성견 차트 진입 로직. 성견 차트 진입 로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순히 매수 매도 신호, 매수 매도 신호에 의해서 일단은 들어가시면 된다. 자, 1, 2, 3, 4가 이렇게 딱 있는데 항생은요, 죄송한데 4번만 쓰세요. 4번만. 지금 1, 2, 3 안 먹힙니다. 지금 항생이 굉장히 좀 많이 흔들기 때문에 1, 2, 3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평선 매매 기법이에요. 이평선 매매 기법. 자, 5일선 기법은 뭡니까? 5일선을 터치하는 양봉 혹은 음봉의 종가 진입. 그러니까 5일선을 터치해야 되니까 이평선 매매. 21선도 뭡니까? 21선을 터치해야 되니까 이평선 매매. 수렴과 발산도 뭐예요? 5일선이 골든 크로스냐, 5일선과 21선이 골든 크로스가 되느냐, 데드 크로스가 되느냐에 따른 이평선 매매 기법인데 이게 시장이 많이 흔들릴 때 여기 서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평선을 가지고 우리 기법 사용하시고
매매 활용을 하시는데 시장이 많이 흔들릴 때 이평선은요 오히려 이게 이제 독이 될 수가 있어요. 독이. 왜냐? 시장이 많이 흔들리면 지지 저항이나 이런 것들이 안 먹힐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자, 이평선을 뚫고 그냥 지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평선을 만약에 청산 라인으로 정했다, 혹은 손절 라인으로 정했다, 진입 라인으로 정했다라고 하면, 자, 진입 라인으로 정해볼게요. 이거 그냥 뚫고 갑니다. 뚫고 가요. 그래서 뭐예요? 손절 나죠. 손절이 굉장히 많이 날 수가 있는 이 매매법이 뭐예요? 시장이 많이 흔들릴 때 이평선 매매 기법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1, 2, 3 지금 요거 항생에서는 이거를 거의 쓰지 않고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성견 차트 진입 로직 맞습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차트는 오늘 오전에 실제로 매매를 했던 차트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 요 정도까지 끊을게요. 요 정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 첫 번째, 요즘 항생은 무조건 12시 전에 끝내셔야 돼요. 예. 오후까지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안 됩니다, 이거. 예, 안 돼요. 안 나옵니다. 추세 안 나오고요. 여러분 수익 절대 못 냅니다. 항생은 최대. 제가 그래서 화요일 날 공개 방송할 때도 뭡니까? 11시 반 정도에 그냥 끝내버리거든요. 최대 12시 전에 무조건 끝내셔야 돼요. 그 이평선 매매 기법 하시면 안 됩니다. 이평선 활용하지 마세요. 다 뚫고 갑니다. 내일 화요일 날 오시면 보여드릴 게 오늘 한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진입. 그래서 이 작은 캔들 수익 났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서 진입은 못했으나 진입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진입하셔서 여기에서 수익. 그래서 뭡니까? 끝이에요, 그냥. 이 짧은 시간에 지금 그 11시가 안 됐거든요. 이 짧은 시간에 그냥 두 번 만에 끝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매매예요, 이게. 자, 그래서 내일 화요일 날 오시면 성견 차트 진입 로직, 이 성견 차트 매수 매도 신호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떻게 항생 매매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쉽게 우리가 수익 내고 리스크를 줄여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상세히 설명을 일단은 드리겠고요. 네, 내일 많이 오셔서 우리 공개 방송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항생 같은 경우에는 성견 차트 진입 공식을 대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수익의 지름길 역할을 해주는 이 성견 차트 진입 공식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내일 있을 무료 공개 방송 성견 마스터님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쉽지만 마스터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잭슨홀 미팅이 8월 22일부터 24일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이 자리에서 미국 통화정책 변곡에 대한 힌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셨습니다. 따라서 잭슨홀 미팅 전까지는 큰 변동성을 보일 것이니 관망하다가 금요일 23시에 시작될 파월 의장의 연설 후 방향성을 정하자고 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크루드 오일은 중기적으로 73에서 80달러 내 횡보 박스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셨고요. 단기적으로는 7월물 기준 73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골드는 이평선을 따라서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전형적인 상승 패턴을 그리는 중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보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해선시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